예,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원래 세미나의 그 성패는 밥으로 결정되는데, 예, 무료 세미나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늘 굉장히 성공적인 컨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버린 것 같네요. 오늘 제가 발표할 세션은 그 서비스 전략 측면에서 본 위젯 가젯 개발 가이드인데요. 그 제목과 같은 내용을 기대하시면 약간 실망을 하실 테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이제 구글과 다음과 달리 이제 저희는 상당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 7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한 14명 정도의 직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저희 유종원 대표님이시고, 그 블로그 마케팅과 그리고 위젯 마케팅, 위젯 서비스를 영유하고 있습니다. 약간 특이하게 저희가 그 온라인 마케팅을 그 비즈니스로 삼으면서 그 위젯이 마케팅 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독립적으로 그 하나의 작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조직도 위젯 서비스 팀과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마케터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약간 자랑 같지만 앞서서 계속 그 업계를 선도하는 그 두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 위젯 쪽의 업계가 저희랑 위자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먼저 발표를 하니까 나름 선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위젯 마케팅적으로 위젯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저희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로서의 위젯도 개발을 하지만은 그 마케팅으로서의 위젯, 저희는 스폰서 위젯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위젯을 제작해주고 유통해주고 관리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 면에서는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사고요. 등등 시외계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을 크게 세 가지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케팅. 앞서 그 다음에서 발표해 주셨던 나이키 위젯 같은 나이키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위젯을 만든 케이스죠. 서비스로서의 위젯. 그리고 그냥 위젯. 그냥 위젯이라 하면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그냥 위젯들이에요. 시계라든지 달력이라든지 굉장히 일반적인 액세서리에 가까운 개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위젯들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합니다. 봤을 때 아주 직관적이고 실제로 이런 위젯들이 가장 많이 배포가 되었고 가장 일반적으로 와닿고 있죠. 마케팅 위젯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마케팅 위젯들인데요. 한 10개가 조금 넘는데 일단 주요한 것들만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제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서 만들었던 문화행사 위젯이라든지 삼성 투신운용의 펀드 수익률 위젯이라든지 디올, 나이키, 다음, 기타 등등의 위젯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보시는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오늘 세션이 원래 개발자와 기획자 이런 분들을 위한 세션인 줄 알고 마케팅으로서의 위젯 얘기는 안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생각보다 저희 고객사나 이렇게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제 그런 광고주, 컨텐츠를 가지신 분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되어서 좀 급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쪽의 위젯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정보와 광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정보는 예를 들어서 디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광고는 손 씹습니다. 나의 브랜드를 광고하고 싶다든지 또는 상품 또는 컨텐츠, 내가 가진 컨텐츠, 주로 멀티미디어 쪽이 되겠죠. 텍스트도 가능하지만 또는 이벤트 이런 성의 광고성 정보를 담고 그리고 광고만 담고 있어서는 위젯이 배포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는 또는 유용한 정보들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위젯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행사 위젯의 케이스를 보시면요. 아래쪽은 순수하게 정보로 이루어져 있죠.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아주 싸고 그리고 또는 무료인 문화행사들을 매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홍보하고 싶어 하는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세 가지 공지 영역이죠. 또 이러한 형태의 광고는 비단 컨텐츠로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위젯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스킨을 바꾸는 형태로도 이제 마케팅이 가능하겠죠. 또 이렇게 단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전환이 가능하니까요. 디올의 위젯처럼 디올과 관련 있는 정보라고 생각되어지는 UV나 이제 건조 지수를 노출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디올의 포토나 비디오 같은 것들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마케팅 위젯도 현재 성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의 위젯 사례인데요. 이제 저희가 배포했던 위젯인데 약
한 4천여 개 정도의 블로그에 깔렸어요. 그리고 이제 월 PV가 1억이라는 얘기는 이제 처음부터 1억이었다는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1PV를 가지고 앞으로의 한 달을 예상을 했을 때 한 1억 정도의 PV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클릭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정보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느냐, 또는 UI적으로 UGC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끌게 클릭해 볼 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클릭률은 굉장히 달라지지만은 일반적으로 배너 광고가 0.02% 정도의 클릭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젯들은 적어도 0.1에서 0.9% 또는 굉장히 높을 때는 1.2%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거보다는 위젯이 마케팅적인 툴로 가지는 제일 큰 의미는 떼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만든 위젯은. 생각보다 교체 주기가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주구장창 달아놓는다는 거죠. 위젯을 배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 배포 개수대로 저희가 뭐 어떤 비용을 받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작 기간이 끝나고 일정 기간의 개런티 기간이 끝났으면은 다른 위젯을 달아주시면 싶은데 계속 다시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담이지만 저희가 개런티를 한 3개월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3개월 다시고 다른 위젯으로 교체를 해주시면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한다는 의미는 배너 광고나 검색 광고는 이제 비용을 집행하면은 광고가 나가는 게 광고의 기본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젯의 장점은 자발적인 배포기 때문에 물론 초기에 굉장히 광고처럼 폭발적인 노출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물론 약간의 트래픽이나 유지보수 비용은 필요하지만은 배너 광고나 이런 광고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광고판을 사용자의 블로그나 또는 아이구글 메인 페이지에서 내가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마케팅적으로 위젯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인 위젯을 이제 디자인할 때 이제 저희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희는 제작사지 무엇보다도 자기 비즈니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부분을 홍보하고 광고해야 될지는 그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이런 가이드들을 드리고 합니다. 먼저 목적을 정의를 하십시오. 위젯을 통해서 브랜드 상승에 기여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제품을 홍보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네티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위젯을 통해서 홈페이지의 유입량을 늘리고 싶으신 건지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생각보다 광고주 콘텐츠 오너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또는 나와 연관 있는 콘텐츠. 그리고 또는 고객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이 고객이라는 건 저희 위젯을 다는 사람의 고객이 아니라 위젯을 만들고 싶어하는 광고주의 고객이 되겠죠. 그런 고객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어떤 건지를 정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됐을 때 결국 성공적인 마케팅 위젯이 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그러지 않을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인데요. 이제 서비스로서의 위젯. 지금까지 제가 위젯 3가지 종류를 얘기하면서 이제 뭐 저스트 위젯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마케팅 위젯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 회사의 두 부분 중에 장기적으로는 위젯을 서비스로서 승격화시키고 싶은데 과연 그렇다면 위젯이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작은 UI 안에서 어떻게 서비스화 시킬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제목이 이제 서비스 전략과 그 측면에서 바라본 위젯이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IT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이제 고객의 니즈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는 보시는 바처럼 저로 3단 근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프로젝트 팀 리더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실탄 분석가한테 디자인을 넘겼더니 또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럼 프로그래머는 또 저렇게 작업을 해버려요. 고객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문서는 없어요. 설치했을 때는 저런 모양새가 됩니다. 하지만 고객이 지불한 비용을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었죠. 완성 뒤에 유지보수는 아낌없이 주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이런 거였어요. 대부분의 IT 프로젝트나 웹 서비스가 초기 전략과 서비스 전략을 세울 때와 실제 구현된 모습이 차이를 가지죠. 왜 그럴까를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가졌던 서비스 전략이 실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위젯을 만들 때 서비스를 바라본다면 도대체 위젯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과연 위젯이 서비스일까요? 위젯이 서비스라는 거는 위에서 봤던 관점에서는 굉장히 성공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서비스가 디파인이 되고 그거에 대한 모델로 위젯이 떨어져 나왔을 경우. 플리커 같은 경우에 최근 지표를 따르면은 플리커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40% 정도가 위젯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하지만 플리커는 처음부터 위젯을 만들지는 않았죠. 먼저 사진 공유 서비스로 성공을 하고 이제 위젯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위젯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윗부분은 위젯 서비스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뭐하죠. 서비스에 종속된 하나의 펑션일 뿐이니까요. 그럼 저희가 바라보는 위젯 서비스는 아래쪽의 그림입니다. 위젯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형성되는 모습. 이제 앞서 다음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만든 이제 블로그 랭킹 위젯인데요. 심플하죠. 이제 뭐 몇 개의 블로그 중에 저희가 내 블로그가 몇 등인가를 보여주는 위젯입니다. 이거의 위젯을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 뭐 저스트 위젯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하지만 특정한 랜딩 페이지가 생기고 그 랜딩 페이지 위젯들이 달린 위젯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면은 서비스화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실제로 그냥 위젯만 바라보면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저 내 블로그 한쪽 또는 아이구글에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는 뭐 가로 166, 세로 한 180 정도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어떤 하나의 창일 뿐이죠.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광고를 띄울까요? 성공한 위젯인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전체가 광고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저희가. 그래서 위젯을 생각하면 굉장히 작고 굉장히 간단하고 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서비스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밑에 방대한 생각이 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수 위젯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방문자를 저희가 등수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등수를 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지만은 뭐 주로 추천이라든지 이런 랭킹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죠.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이 콘텐츠를 몇 명이 봤는가, 블로그에 몇 명이 방문을 했는가를 가지고 등수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위젯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위젯이 게더링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이트의 종류, 이 위젯이 대체 블로그인지, 카페인지, 어떤 사이트인지, 또는 콘텐츠인지 저희 게더링을 하고 있고요. 또 페이지별 UV, 또는 PV, 단위 시간당 페이지별 UV, PV 변화, 또는 기간별 체류 시간, 또는 유입 경로, 어떤 키워드로 대체 이 사이트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페이지 내의 마우스 액션, 그리고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정보를 게더링 하게끔 초기에 세팅을 했어요. 저희가 배포한 지가 1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현재 한 5,000개가 약간 못 되는 숫자에서 블로그에 달려있고 1PV는 한 700만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디자인을 했을까요? 뭐 하려고? 사실 등수 내려면은 페이지별 UV, PV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이 블로그 위젯을 디자인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순수하게 블로그 인기글을 뽑아내고 싶었어요. 어떤 추천이나 이런 사람이 조작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방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블로그 랭킹을 뽑아내고 싶었고요. 랭킹뿐만 아니라 그 전체 블로그가 아니라 컨텐츠의 랭킹까지 저희가 캐치를 해내고 싶었죠. 그리고 물론 약간의 욕심이지만은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입 검색 키워드라든지 뭐 유입 경로라든지 페이지 내 마우스 액션을 갖다가 제가 넣어놨던 이유는 나중에 네트워크가 형성됐을 때, 비록 5,000개 정도 됐을 때는 좀 무리겠지만 이게 10만 개 깔렸을 때는 어떤 약간의 광고 모델로 또는 다른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려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젯이 서비스가 되려면은 랜딩 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는 분명히 개수예요. 100개 있을 때의 위젯이 가지는 서비스로서의 파워와 10,000개, 10만 개가 있을 때의 서비스로서의 파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라는 말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5,000개의 블로그를 가지고 메타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 콘텐츠마다 그 블로그에 오늘 어떤 글이 오늘 누가 제일 많이 봤는지, 한 주 동안 어떤 글이 가장 많이 읽혔는지를 저희는 굉장히 심플하게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1만 개가 되고 2만 개가 되면은 더 손쉽게 더 정확한 방대한 규모의 메타블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랜딩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젯을 통해서 게더링된 데이터가 또는 위젯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된 DB들이 모일 수 있는 페이지. 그 페이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위젯 서비스죠. 외국 사례를 보시면 슬라이더닷컴인데요. 그 슬라이더닷컴은 사진 공유 위젯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지만은 그 서비스의 내부 철학을 들여다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닷컴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위젯의 어떤 그 굉장히 유니감, 굉장히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외국에서 유명한 사진 사이트, 내 사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모든 DB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그 인터넷에 있는 모든 개인 이미지 정보를 찾으려면은 지금은 내가 싸이월드에 있는 사진을 보고 싶으면 싸이월드로 가야죠. 다음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보고 싶으면 다음 블로그로 가야 됩니다.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슬라이드닷컴 위젯을 통하면은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모두 슬라이드닷컴 위젯을 통해서 어떤 사이트에든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하나의 작은 위젯을 본다면은 단지 내가 가진 사진을 보여주는 어떤 액자에 불과하지만은 그 위젯들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양쪽 사이드에 네트워크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파워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젯만 바라본다면 고려할 점이 굉장히 심플해요. 어떤 위젯의 스피드, UI, 뭐 디자인,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캐치해내야 되는 정보들을 게더링할 수 있는 어떤 플래그, 그리고 위젯의 액션, 그리고 뭐 사이트 링크라든지 보안. 이 정도만 고려하면 충분히 쉬운 위젯을 만들어내실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밑에 있는 서비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달려왔는데요. 그 첫 번째 퀴즈를 사실 제가 퀴즈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죠. 그 위젯을 만들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점은 1번 스피드, 2번 시큐리티, 3번 디자인, 4번 747 경제정책. 예, 그 코스피 지수로 실현될 뻔했었죠, 그죠? 747 경제정책. 이제 와이프의 의견. 예, 정답은 어떤 걸까요? 예, 4번 747 경제정책. 예,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그 5번은 없었지 않습니까? 와이프 의견이라고. 실제로 저희가 위젯을 할 때, 이제 제가 업무를 할 때 저희 와이프한테 되게 많이 물어요. 저희 와이프는 진짜 그냥 소심한, 그냥 평범한 네티즌입니다.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즐기고, 다음에서 블로깅을 하고, 레이통원에 그 뜨는 이야기 다 보고, 예?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고, 저한테 와서 어제 막 조성민 죽일 놈 하면서 막. 근데 저희 유저는 그런 유저들이거든요. 앞서 등수 위젯을 만들 때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뭐 굉장히 마우스 액션도 캐치를 하고 여러분 블로그에 인기 글도 뽑아주고 막 이런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심플하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다시면 등수 나와요.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살 정보를 모으고 있죠. 이제. 그래서 저희 와이프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잘 맞추시네요. 이제 서비스로 확장했을 때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죠.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를 위한 위젯인가? 이게 뭐 광고주를 위해서 만들 것인지, 어떤 뭐 사이트 오너, 또는 컨텐츠 오너, 어떤 방문자를 위해서 만들 것인지, 위젯을 다는 사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누가 사용하는가? 위젯을 단 사람이 사용하는 건지, 방문한 사람이 사용하는 건지, 어디에 붙는지, 공유가 목적인지, 확산이 목적인지.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대체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블로그 랭킹 위젯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박이었어요. 왜냐면 저 위젯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막 블로그 둘 중에 1등. 다음날 블로그 둘 중에 2등.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빠른 시간에 퍼져져가지고 지금 재미가 있지만은 초기에는 막 고민도 했어요. 막 가라로 막 만들어 놓을까. 3,000번부터 시작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뭐 여담이지만 초기에는 어떤 SNS를 겨냥했던 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될 것이니까 사진을 받아낼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심플한 생각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SNS로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큰 SNS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재밌는 서비스가 결국 나중에 SNS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유저 확보가 중요한지 또 기존 유저 유지가 중요한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위젯들은 그 신규 유저의 확보가 중요하죠. 뭐 아까 나이키 예를 들었지만 비더 레전드 위젯 같은 경우는 비더 레전드 캠페인이 끝나면 다른 위젯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신규 유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서울시 문화정책 이런 것처럼 굉장히 기존 유저를 유지해야 되는, 위젯을 떼지 않고 유지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젯이 또 컨텐츠 중심인지 어떤 펑션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컨텐츠가 중심이라면 당연히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뭐 제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펑션이 중심이라면 R&D에 집중을 해야겠죠. 수집해야 되는 정보는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로그인 DB와 연동을 해가지고 누가 닫는지 식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와 연동을 해야 되는 건지, 트래픽을 어디에 모을 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위젯 자체가 트래픽을 받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랜딩 페이지로 트래픽을 당겨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려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기가 확장, 개인적으로 이제 기기가 확장되는 어차피 그 웹 자체가 플랫폼화되고 웹이 어느 기기에나 들어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뭐 특별히 웹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제작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기를 구분해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기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퍼스트 스텝은 심플해요. 위젯을 만드실 때 물론 제가 저스트 위젯이나 마케팅 위젯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서비스를 생각하신다면은 서비스를 고려하시라는 거죠. 서비스를 고려하시고 위젯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특정 도메인의 트래픽이 종속되지 않는 유일한 서비스지 않습니까? 위젯은 모든 서비스들이 나오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트래픽을 모으는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위젯으로 시작했을 때는 처음엔 트래픽을 모으지 않아도 되죠. 트래픽이 있는 데 가서 내가 붙으니까요. 묻어가죠. 네트워크가 생겨서 이제 랜딩 페이지 쪽으로 오는 트래픽이 유효하게 생겼을 때 그때 서비스를 런칭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서비스를 런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아까 네트워크 얘기를 자꾸 강조를 했는데 위젯 그 자체가 네트워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젯은 조금만 잘 디자인을 하시면 금방 규모의 네트워크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술적인 불가능은 없죠. 뭐 웹에서 구현되는 모든 게 위젯 안에서 구현이 가능하지만 절제의 미학이 필요하다는 거. 마티즈 사서 막 오픈카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티즈는 마티즈로 남겨놔야 되고 굉장히 절제하는 미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될 건가. 뭐 방대한 얘기지만 짧게 설명드리면은 서비스 안에 서비스가 될 건지, 또는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서비스가 될 건지, 또는 서비스를 위한 특정 서비스가 될 건지, 아니면 그 자체가 서비스화 되기를 원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디파인이 돼야 되고요. 데이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젯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게더링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데이터 구조를 잘못 세워놓으면은 나중에 5,000개가 됐을 때는 버틸 수 있어도 10만 개가 됐을 때는 그 데이터 구조가 붙을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생기겠죠. 그리고 어떤 펑션을 잘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플래시가 이쁘긴 하지만은 아마 자바스크립트 쪽이 확장성 면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저는 설명드리고 바로 거의 연관되는 퀴즈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쉬우실 거예요. 앞서 이제 위젯의 서비스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쪽에서. 여기 있죠, 여기. 어떤 서비스가 될 건 결정해야 된다. 이번엔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앞쪽은 한글이죠. 첫 번째, 서비스 or not to be. 두 번째, 서비스 인 서비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답을 원하시는 분은, 거기, 맞습니다. 아, 1번요. 영어를 좀 하시네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구글에서도 보여주셨던 화면인데요. 생각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아까 랜딩 페이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극복이 기술적인 면이 극복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위젯 자체도 점점 그 자체로서 서비스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뭐, 웨더 위젯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에서도. 저 화면에서는 굉장히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작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작고. 하지만 맥시마이저를 눌렀을 때는 굉장히 파워풀한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죠.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구글, 지메일 위젯 계집 같은 경우도 저기에서는 뭐 사실 뭔가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크게 펼쳤을 때는 내가 쓰는 지메일과 이거 제 메일을 그냥 너무 스팸이 많군요. 뭐 굉장히 똑같지 않습니까? 지메일과 유제식?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제 아이구글과 이제 블로그를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다음에서 이제 잘 개발해 주시면 이런 모습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위젯 사이드에 붙어 있지만은 맥시마이즈를 눌렀을 때 블로그 콘텐츠 영역에 전체 위젯 풀 사이즈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위젯 자체가 또는 위젯 서비스화 되기에 정말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퀴즈인데요. 제가 원래 3개 준비해야 되는 줄 알고 제 고향은 어디일까요? 어려우실 것 같은데 1번 샌프란시스코, 2번 서울입니다. 3번 경기도고요. 4번 부산이에요. 이쪽에서 한번 뽑죠. 거기 모자 쓰신 분. 표가 좀 나나 보네요. 오늘 나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답이십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갑자기 앞쪽에 마케팅 쪽 얘기를 하느라 뒤에 서비스 쪽 얘기를 많이 놓쳤는데요. 위젯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서비스로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위젯을 많이 배포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위젯 10만 개 배포된다는데 어떻게 서비스적인 의미를 가질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내렸던 결론에 대해서 짧게나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